안녕하세요. 수인재 두뇌과학 분당센터의 슬기. 안녕하세요. 수인재 두뇌과학 목동센터 이다혜. 안녕하세요. 수인재 두뇌과학 잠실센터 김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ADHD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DHD를 진단받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대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하고 대화하는 방법에서 조금 어떤 본인만의 스킬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김민지 소장님은? 네, 저희 딸은 가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을 때가 있어요. 아직 저학년이라서 네네. 아마 이 머릿속에 있는 많은 말들이 그쵸.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네. 두서없이 조리 없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ADHD 아동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생각들이 많은데 그거를 뭔가 문장으로 조리 있게 표현하기보다는 나오는 대로 필터링 없다고 하죠. 필터링 없이 정리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아이한테 뭔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혹은 어떻게 언제 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기법을 좀 사용을 해요. 이게 반영이라는 건데요. 네. 아이가 했던 말을 거울처럼 똑같이 반복해줌으로써 아이가 조금 그런 거에 적응이 되고 본인의 생각이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어린아이나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정말 중구난방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런 아이들 이야기할 때 이게 자칫 이제 좀 말다툼이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좀 기싸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비춰지기도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저는 상담실에서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다혜 소장님 혹시 뭐 상담실에서 그런 내용들 들어보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이들의 그런 대화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장실에서 먼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경험도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실하자마자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은 어른이 기대하는 바는 의자에 앉아서 대화할 준비를 해주길 바라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만져도 보고 싶고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를 조금 더 내가 귀 기울이고 들어보고 싶고요. 이런 것들 반응이 보여져요. 그럴 때 아이에게 빨리빨리 앉아라 라고 촉구시키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리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 하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한테 한번 기회를 줍니다. 누구누구야 준비가 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대화를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시간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난 후에 착석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대화를 할 때 훨씬 그 질이 높아지죠. 네. 지금 이다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전 듣다가 생각나는 게, 보통 진단받는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이제 그 TCI 검사, 기질 검사 하면은 그 탐색 추구 성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노벨티 스킹이라고 하는 그 기질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있는데, 일단은 낯선 환경 혹은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뭐 ADHD 이제 진단받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더 관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들이 보통 굉장히 네.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 번에 그 말을 혹은 지시를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9시에 일어나서 10분까지 씻고 30분에는 밥을 먹자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화장실에 갔더니 아이가 그대로 씻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그리고 30분까지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절대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식사 시간에 그렇게 ADHD 아이들은 돌아다니죠. 네.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세워라 내워라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는 화가 치미는 네.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싸워도 보고 화도 냈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이 아이가 여러 번 불렀는데 대답 안 하는 게 반항을 하는 건가? 나한테 이제 대드는 건가? 이런 그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떤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네.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랑 다르게 ADHD 아이들이 갖는 몇 가지 특성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는 팁들을 전달드리곤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김민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이렇게 9시에 일어나서 9시 10분까지 뭐 세수하고 그다음 밥 먹고 이런 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심지어 영국에 있는 어떠한 연구에 의하면 2분 20초 있다가 손을 들어라 라고 이런 간단한 실험을 했을 때 증상 진단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손을 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다그치기보다는 먼저 어머님이 그러면은 우리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얼마나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시간을 가늠해보는 일종의 좀 놀이처럼 많이 해보시라고 저는 제안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느끼는 그 체감하는 시간이 정말 내가 느끼는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충동 억제도 잘 안 되고요. 엄마 말 기다렸다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엄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래 관계에서도 굉장히 부정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왔더니 엄마한테는 항상 늘 이해받고 공감받고 수용받는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이는 괜찮아요. 밖에서 혼이 나도 괜찮아요. 엄마가 날 이해해 줄 거니까. 근데 엄마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려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 마음속에 많이 새기셔야 돼요. 많이 새기시고요. 그러려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뇌기능적으로 전두엽이 좀 미성숙합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성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참기 힘드시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실 때 잠시 눈을 감고 얘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조금 되새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의 시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ADHD 진단받는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보통 한 2~3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이제 발달적으로 봤을 때 남자아이들의 청각 발달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한 2년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별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해야 될 말만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서 이거 해야지 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 바로 해야지 라고 그냥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각적으로 여러 앞선 말이 있어도 결국 아이의 귀에 꽂히는 거는 마지막에 2마디라고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네.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침에 너무 일어나는 걸 힘들어 네.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DHD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 즐거움,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청각적으로 말소리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자극에 좀 더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세요 라고 제가 그 네, 팁을 네, 드렸고 그 음악을 들으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말보다 일어나라 이런 말보다 어떤 그런 재밌는 네. 익숙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재밌는 어떤 자극을 주면 좋겠다라고 네.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실제로 굉장히 잘 통했다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굉장히 그거는 구체적이기도 하고 진짜 즉각적으로 몸이 좀 반응할 것 같은 네. 솔루션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말씀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군대 가서 일어날 같은 소리 들으면 그러네요. 나도 모르게 네. 몸이 깨어나니까 남자애들은 약간 그런 좀 동물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서 더 루틴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ADHD 이제 문제를 바로잡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ADHD 아동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또 ADHD가 유전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고 네. 나서부터는 부모,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너 닮아서 그렇고 너 닮아서 그렇고 하고 저도 소장실 안에서 부모님 두 분께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 앞에서도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나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ADHD 아동을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의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을 그 책임을 모두 부모님이 지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간단해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ADHD 중에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두 분이서 싸우지 마시고요. 전문가한테 찾아오셔서 객관적인 어떤 솔루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주의력 검사 외에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방금 전에 이다혜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죠. 이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집에 잘 개어놓은 이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자고 일어날 때나 바쁘게 밖에서 있다가 집 안에 돌아와서 이불 덮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한결같은 포근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일관되게 아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러한 일관성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으로 ADHD의 특성을 갖는 아이들이 갖는 어떤 기질적인 요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받으실 수도 있는 어떤 상처 혹은 오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음악 같은 것들을 아침마다 일관되게 틀어가지고 각성도를 좀 올려주는 이런 방법들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혜 수인제 두뇌과학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